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며 인류에게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대상이다. 맛있는 음식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며 즐거움과 쾌락을 안겨준다. 또한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자 본능이다. 그러나 정신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요리할 시간을 잃어버렸고 음식은 단지 매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우선은 일을 하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많이는 못 해 먹고 정말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일반 대용품으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일 때도 있고요. 사용자들은 요즘에 너무 또 바빠지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탄생했지만 최고의 맛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욕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푸드테크가 뜨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니즈나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개발하는데 음식과 기술의 만남, 푸드테크. 과학적 요리 방법과 새로운 시대로 상상치 못할 음식이 탄생하고 모바일과 연결된 기술을 활용해 음식을 접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인류의 욕망을 원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의 오늘과 내일을 만나본다. 음식과 과학이 접목된 푸드테크의 시작은 전쟁에서 비롯됐다. 1800년대 초 나폴레옹은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며 식량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열었다. 이 공모전의 당선자는 과자 제조 기술자인 니콜라 아페르였다. 그는 샴페인병에 잘게 썬 양배추와 당근을 넣은 통조림을 고안해냈다. 유리병에 식품을 넣고 코르크마개를 느슨하게 막은 다음 끓는 물에 담가 가열하고 코르크마개를 단단히 막았다. 아페르는 음식의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알지는 못했으나 그가 고안한 방식에는 굉장한 과학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살균과 진공이다. 음식을 가열해 박테리아를 죽인 다음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음식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원리였다. (1810년) 영국의 기계공인 피터 듀란드는 홍차가 담긴 차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세계 최초로 양철 통조림을 발명했다. 이후 영국에 최초로 통조림 공장이 세워졌고 군인과 등산객, 탐험가들의 식단에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 또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는 액체 속의 병원균과 부패균을 부분적으로 살균하기 위해 100도씨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는 저온 살균법을 개발. 우유와 같은 액체 식품을 부패 없이 장거리 운송하게 됐다. 이렇듯 음식과 과학의 만남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는 응용 영역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우리 가정의 필수 주방기기인 전자레인지를 탄생시킨 주역은 초콜릿과 옥수수였다. 1945년 군사용 레이더를 점검하던 미국의 물리학자 퍼시 스펜서는 실험 도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아버린 것을 알게 됐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이 연구 중인 기계에 옥수수를 넣고 출력을 높이자 팝콘이 됐던 것이다. 마이크로파를 쏘이면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끼리 부딪히면서 마찰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요리는 과학이란 말이 있듯 음식과 과학은 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한창 이슈가 됐던 분자 요리 또한 요리사가 아닌 프랑스의 화학자와 헝가리의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과학적 조리 방법이었다. 화학과 물리를 이용해서 그 식재료의 고유의 맛과 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식감을,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것이 분자 요리입니다. 요리에 있어서 품질을 높이려면 과학이 안 들어가고선 절대 좋은 품질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 도구도 다 과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요리도 과학에 접근해서 만들어야만이 고품질의 그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자 요리는 음식의 조직, 식감, 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변형시키거나 음식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 달걀 프라이가 달걀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믿겠는가? 천연 식이섬유인 알긴산과 섞은 망고 주스를 소금물에 넣어주면 알긴산과 소금물이 반응해 주스에 막이 생긴다. 또한 우유와 해초류인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을 섞어 굳히게 되면 흰자 모양으로 변하니 상상을 뛰어넘는 재미난 요리가 탄생됐다. 분자 요리의 주요 핵심인 화학 반응을 이용한 요리는 무궁무진하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를 끓인 뒤 체에 걸러 건더기를 제거해 준 후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을 넣어주면 액체였던 된장찌개는 거품으로 바뀌게 된다. 레시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식감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된장찌개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하 196도의 액화 질소에 된장국을 넣어 급냉동한 후 믹서에 갈아주면 거품이 고체 형태로 변해 된장 아이스크림이 된다.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입맛에 분자 요리는 어떠한 매력으로 다가올까? 약간 짭짤하고 맛있어요. 따뜻한 거 먹는 기분이었어요. 저장 기술로 본격화된 음식과 과학의 만남은 음식의 식감을 새롭게 만들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분자 요리는 음식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다 분자 요리예요. 이제 화학과 물리를 모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화학과 물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이제 분자 요리고 새로운 식재료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의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IT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조리 도구라든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요리는 발전하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1세기의 식품과 과학의 접목은 밥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푸드테크는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식품 관련 서비스, 새로운 먹거리 개발 등 기술적인 측면이 강화되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푸드테크는 푸드와 테크놀로지를 합친 합성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용되는 푸드테크는 식품에다가 기술적인 측면인데 O2O라든가 그다음에 ICT 기술을 융합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온오프라인을 연결시켜서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가 식품의 어떤 그런 발전에 기여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푸드코트. 오전 업무를 마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계산을 할 때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식사 비용을 지불할 때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휴대전화만 내밀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제 식권이나 장부나 카드로 이용하고 있던 기업의 식대 관리 부분을 모바일로 이제 옮겨가서 식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기업에서 모바일 식권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업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제휴를 해서 세팅을 해드리고 임직원들이 저희 식권 대상 서비스를 다운받아서 회사에서 지원한 포인트를 사용하고 식권을 제출하듯이 이제 식사 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식당들의 목록과 음식에 대한 상세 메뉴가 모바일 식권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의 선택에서 결제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정산이 돼서요. 저희한테 자동으로 그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정산 안 해도 되고 뭐 신고도 안 해도 되고요. 식권 애플리케이션은 가맹점의 계산 오류를 줄여주고 회사에는 모바일의 식권 금액과 일별 금액 통계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이곳에선 가맹점의 청결도와 서비스를 모니터해 식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금액들을 또 관리자에서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하고 보다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푸드테크. 이러한 푸드테크의 영역 중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는 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푸드테크의 시장 규모는 사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이야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지금 일종 음식 배달업으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게 한 10에서 한 12조 정도 이렇게 음식 배달업 시장이 규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푸드테크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것이 약 2조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볼 때 전체 배달 시장에서 한 20% 정도가 푸드테크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푸드테크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은 월 730만 건.
거래액은 1조 원 이상이었다고 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은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주들이 배송 가능한 지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바탕이 되었다. 각 지역별로 주문량이라든지 사용자들의 그 활동성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으로 한 뭐 효율적인 광고를 추천을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그 모바일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전화 역시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 카운트가 된다든가 업주님들과 이용자들한테 각각 다른 음성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가맹점과 고객을 어떤 형태로 연결하고 있을까?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면 해당 업체의 주문 내역이 전송된다. 전화 주문을 받을 경우 주문 내역을 손으로 직접 적어야 했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리뷰 서비스를 통해 주문 전 음식의 맛과 서비스 등 품질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서비스와 음식의 품질에 대한 신경을 더욱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곳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배달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배달 대행 업체와 기사들은 배달 대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좀 더 효율적인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들을 사용해서 이동 시간들을 예측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오차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륜차를 위한 이동 시간 예측 모델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사분들의 실시간 위치와 그런 이동 경로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달 대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최적의 기사를 자동으로 지정. 배달 기사는 시스템이 지정해주는 대로만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할 기사의 인적 정보부터 기사가 배정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업체의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은 최적의 기사를 지정해줄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비게이션은 배달을 해주는 오토바이의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객이 물건을 수령받는 시간을 줄여준다.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 저희 직원들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는 바쁜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주고 있다. 바쁘다 보니까 미리미리 해놓다기보다 그때그때 그냥 급하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요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요리 실력이 또 많지 않으니까 고민도 되고 맨날 먹는 것만 자꾸 먹으니까 좀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주부들로 가득 메운 요리 교실. 이곳의 요리 교실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리 교실을 주최하는 레시피 애플리케이션 업체는 온 오프라인으로 6만 개가 넘는 레시피를 제공, 요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요리 학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배웠어야 됐는데 지금은 동영상을 보고도 배울 수가 있고 앱을 보고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하고 싶으면 옛날엔 김치찌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엄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앱을 딱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푸드테크의 성장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레시피 애플리케이션은 요리 학원을 찾는 번거로움과 맛에 대한 실패를 줄여줄 뿐 아니라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레시피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는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을 위해 조리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기 편하도록 레시피의 주요 방법들을 짧게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콘텐츠를 분석하고 수집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이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어 관심사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감안해 제작된 콘텐츠는 곧바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미있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어떤 레시피를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유저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정보로 전달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기존의 지금 현재 일반 레시피 시장과는 좀 업체들하고 브랜드하고 좀 다른 거고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5분 안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법과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 등을 카테고리로 만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 주부뿐만 아니라 혼자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요리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심 요리를 스크랩할 경우 데이터를 취합하여 고객 개개인이 좋아할 만한 조리법을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레시피 제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맛집 정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음식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제공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생각해보고 본인도 직접 그런 어떤 요리에 참여도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푸드테크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은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강력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에 힘입어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요리를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쿠킹박스가 등장했다. 약 2주에 걸쳐 셰프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업체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재구매율이 40% 이상 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학업에, 직장에, 결혼을 하면 맞벌이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리할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장을 보러 가서 장을 한번 보면 최소한 5만 원, 대부분의 재료는 버려지기 일쑤였고요. 그 맛 또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요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상에 맞춰서 이러한 정말 바쁘거나 기술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푸드박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리를 주문하면 요리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11가지에서 많게는 33가지의 식재료가 담긴 쿠킹박스를 고객들의 집까지 배달하고 있다.
셰프의 레시피에 맞게 각 재료를 정량에 맞춰 제공하며 셰프의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팀에서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나 계절을 고려해 사람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요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메뉴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새벽 배송 시스템을 시작. 서울, 경기 지역 소비자들은 12시간 이내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레시피 개발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 요리사는 어느 재료를 갖다 놔도 정말 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주 고객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리 초보자 혹은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간편하게 셰프의 요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스트럭처 구성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고요. 쿠킹박스를 자주 애용한다는 주부. 모든 요리는 30분 안에 끝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재료와 함께 담겨온 셰프의 레시피. 제가 야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고민할 시간도 없고 또 막상 하더라도 음식의 맛이 자신이 없는데 쿠킹박스 안에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맛있게 레시피 카드만 보면 요리가 완성되니까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한 재료들이 정량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씻은 다음 간단하게 조리만 하면 효율적이면서 근사한 요리가 완성된다고 한다. 이제는 시간을 내서 유명한 식당을 찾는 대신 간단히 인터넷으로 요리를 주문.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하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얻었다는 그녀. 보통 TV에 나오는 레시피들은 좀 많이 달거나 자극적인 레시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먹게 되면 맛은 있으나 좀 건강에 지장이 될까 봐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주방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사람들이 짧은 시간을 들여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요즘의 관심사가 된 만큼 쿠킹박스의 수요와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푸드테크놀로지는 사실 식품 분야에 있어서 인력 부분이 사실은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인력 확보라든가 또 전문 인력 확보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로봇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요리에 참여를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푸드테크놀로지의 하나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 같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부족해서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맛의 개발 같은 것이 좀 힘들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이제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콘텐츠와 관심사가 많아지면서 점점 요리하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는 인류. 푸드테크는 사람들이 요리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으로 진화하고 있다. 요리계의 알파고, 요리 로봇 몰리. 영국의 한 업체가 오랜 연구 끝에 발명한 요리 로봇으로 요리사가 요리하는 장면을 촬영해 입력하면 24개의 관절과 129개의 섬세한 센서로 이루어진 로봇팔이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다. 몰리는 약 2천여 가지 음식의 레시피를 내장하고 있으며 사람의 손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제작됐다. 칼질과 국자로 젓는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은 물론 소스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처럼 꼼꼼하게 팬의 양쪽을 닦아낼 정도로 정교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요리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물건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고난도의 손가락 움직임이 가능한 주방 로봇 시로스. 한 손엔 칼을, 다른 한 손엔 오이를 잡고 능숙하게 오이를 자르며 샐러드에 드레싱 소스를 뿌리고 마지막에는 방울토마토까지 넣어준다. 이는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움직임을 계산해 행동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요리사 대신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식탁과 의자, 식기류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3D 프린터로 제작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3D 프린팅 식당은 현재 런던에서만 운영 중이지만 향후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컴퓨터로 조리법을 입력하고 재료를 넣으면 음식이 완성되며 약 9가지로 이루어진 코스 요리도 만들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가구 업체에서는 미래형 주방의 콘셉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방에서는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물체를 감지하고 주요 주방 기기들은 테이블 위에 내장돼 있다. 프로젝터가 요리에 따른 재료와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형태다. 또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한 이제 새로운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등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그런 그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새로운 6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1차, 2차 산업에다가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푸드테크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식품 속 영양 성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제품 성분 하나하나도 꼼꼼히 확인하는 이른바 컨슈니어 소비자들이 늘면서 식품업계가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스캔 기능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식품의 성분이 표시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알레르기 성분이나 유해 성분은 물론 식재료의 열량 정보까지 제공한다. 이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이 음식의 성분들이나 영양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찍었어요. 너무 작고 좀 보기 힘든데 비교돼서 나오니까 이제 제가 당이나 지방 쪽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아무래도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사용하니까 이제 가족들 건강 챙기기도 좋은 것 같아요. 2만여 가지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80에서 85%에 달하는 영양 성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일단 영양 성분은 제조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요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표시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때 그 할인 마트에 가서 대상 정보 기술이 그 제품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영양 성분을 다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된 영양 성분을 대상 정보 기술이 10,000개의 레시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영양 성분만 저희가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푸드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한 대학교. 여느 대학의 학생 식당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푸드테크 기술은 이들이 먹는 식단에 숨어 있다. 바로 이 채소 반찬 속에 과학이 접목되어 있다는데 그 비밀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물 공장에 있다. 식물 공장이란 식물에게 필요한 환경 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식물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한다. 이곳에서도 상추, 치커리, 겨자 등 수십 종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식물 공장과 붙어있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호흡하여 내뱉는 것을 활용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식물은 수경 재배로 길러지며 펌프를 이용해 물을 순환시키고 영양액을 공급한다.
이러한 방법은 병충해에 대한 피해가 적기 때문에 살균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더욱 안전하다. 또한 태양은 인공 조명이 대체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면서 광도를 조절하고 있다. 온습도 조절은 주로 이제 식물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온도와 습도를 갖다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CO2는 식물의 광합성의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인공 조명,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영양의 공급 등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특별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식물 공장의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인공 조명과 물 순환 시스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식물 농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좁은 공간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다. 식품을 안정적으로 1년 내내 일정한 양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또 그걸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도 역시 결국 식물공장이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공산품을 생산하듯이 찍어내듯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식물공장이 또 우리한테 필요한 식품을 갖다가 필요한 시기에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결국은 거의 미래의 어떤 식품 생산, 채소 생산 이런 측면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식량 위기가 찾아온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 미래 지구는 사막화로 인해 대기를 뒤덮는 모래폭풍과 병충해로 전 세계적인 식량 고갈을 맞이하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의 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됐으며 국제회의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요 의제로 등장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적 식량 확보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며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곡물 재고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곡물의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미래 식량 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식물 공장이다. 식물 공장 중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식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이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생기는 배설물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쿠아포닉스는 뿌리과인 감자, 고구마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먹을 것이 부족한 인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대체 식품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일명 뉴푸드 분야로 이 역시 푸드테크의 영역이다.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은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달걀과 똑같은 맛과 향을 지닌 인공 달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콜레스테롤과 감염성 질병에서 자유로울 뿐더러 생산비도 낮은 인공 달걀. 이미 이 달걀로 쿠키, 마요네즈,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들을 생산 중이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콩과 채소만으로 가짜 닭고기와 소고기를 탄생시켰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존의 식품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식감을 가졌다는 데 있다. 채식주의자나 질병으로 육류 섭취가 제한적인 사람에게 고기를 먹는 듯한 식감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 식품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용식으로 일명 맛있는 밥을 개발했다. 물과 혼합해 먹는 분말 형태인 제품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필수 영양소를 넣었다. 미국의 소이렌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소이렌트의 컨셉을 좀 차용한 제품인데 미국의 소이렌트가 굉장히 큰 성공을 좀 이루고 나서 미국이랑 유럽 전역에 좀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이랑 아시아에도 충분히 이런 시장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차용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식품의 개발에는 약 1년이 소요됐다. 친숙한 맛을 살리는 게 중요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한 발 앞서 뛰어든 스타트업이다 보니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틀 안에서 그 파우더를 녹이는 첫 번째 제품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첨가물을 쓰지 않고 용해를 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죠. 이들이 개발한 식사 대용 식품은 연구소의 검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그 결과 판매 첫 달부터 매월 20%가량의 성장세를 보였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공정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경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런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잘 접목이 돼서 다양하고 어떤 공정한 경쟁 이런 시장이 잘 형성되고 여기서 더욱더 기술 발전과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식품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많은 수요 창출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이게 제로섬이 아니고 파지티브 섬으로 가는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음식의 장기 보존에서부터 시작되어 더 맛있는 요리를 추구하며 비롯된 음식과 과학의 만남. 21세기 정보통신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현대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산업은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더욱 편하게 먹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인간이 품은 음식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고 미래의 대체 식량을 책임지는 기술까지 과학과 음식의 만남. 푸드테크가 이끌어갈 미래 기술을 기대해 본다.